네, 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목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어제 있었던 그 공화당끼리 이 대선 후보들끼리의 디베이트 있지 않습니까? 네, TV 토론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좀 embarrassing 했다. 네, 굉장히 좀 창피한 그런 TV 토론회였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화당 그 대선 후보들끼리 굉장히 좀 격하게 이렇게 또 싸웠다고 하는데요. 네, 말로 이렇게 또 싸우게 되면서 이런 뭐 대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대안 같은 거를 뭐 얘기를 하면서 서로 깎아내리면서 누가 가장 꼴찌 있는지에 대한 그런 레이스를 했다라고 이렇게 또 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 트럼프는 이번 대선 토론회에 또 나오지 않았고요. 네,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또 때리기를 하면서 서로 뭐 대안 같은 거 뭐 얘기를 하면서 서로 누가 꼴찌인지 막 겨루면서, 그러면서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또 이런 대선 후보들이 하나같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또 깎아내리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또 뭐 크리스티라고 하는 이 대선 후보는 이 도널드 트럼프 아닙니까? 네, 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도널드 덕이라고 이렇게 또 변명을 붙이면서 막 깎아내리고 막 비난하고 뭐 그랬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디센티스 역시 이 디센티스가 이 공화당 내에서는 이 트럼프 다음으로 인기가 많지만 그런데 격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디센티스도 트럼프한테 계속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들끼리도 막 싸우고 뭐 좀 말로 이렇게 또 싸우면서 막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들끼리 이렇게 또 싸우는 것을 보니까 아주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뭐 어쨌든 간에 이 공화당 내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이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올 것 같으면서 다른 후보들은 진짜 대안이 없네요. 네, 이 다른 후보들도 별로 좋아 보지는 않고 서로 누가 꼴찌인지 이렇게 또 다루는 것 같이 이렇게 또 보였다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 공화당 내에서는 별로 인물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중에 뭐 가장 나은 사람이 트럼프라고 하니까 말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공화당 대선 후보들끼리의 TV 토론회가 있을 그 당시에 트럼프가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트럼프는 미시건으로 이렇게 또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 미시건 이 디트로이트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그 자동차 산업 3대 회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노조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가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가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날아가가지고 노조가 지금 현재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이렇게 또 방문을 하게 되면서 이 노조를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내연기관차를 2030년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뭐 주들에서 뭐 팔지 못하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철폐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내연기관차를 계속해서 팔도록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전기차로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비난을 하면서 지금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책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 망해가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개솔린 자동차 엔진들 뭐 계속 이제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 글로벌리세이션 요거를 끝내겠다. 또다시 만약에 트럼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세계화를 또 끝낸다고 하면서 또다시 이제 고립으로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더 힘들어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연결이 되어 있는 가운데, 만약에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대로 글로벌리제이션을 이제 끝낸다, 서로 힘들어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굉장히 좀 내로한 그런 마인드셋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제가 계속 말씀했지만 현재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하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가 미시건 UAW 자동차 3사 이 노조 현장을 이렇게 이 트럼프가 방문하기 바로 전날에 이렇게 또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노조 현장에 이렇게 또 방문해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임금을 40% 인상을 받을 그럴 권리가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이 자동차 3사가 이런 노조가 스트라이크를 할 때 이렇게 방문을 한 일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블루칼라 잡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표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 가가지고 나는 너네들의 이 노조를 지지를 한다라는 식으로는 얘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 행동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IRA 액트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이 전기자동차한테 좋은 쪽으로 이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자동차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메인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자동차 회사 가가지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좀 정치적인 쇼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 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 정치계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쇼 같은 거를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이 관계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이랑 디커플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디리스킹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랑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탈중국을 계속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막고 있고,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뱀 같은 이렇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의회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 인퀴리를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또 토론 같은 것도 하고 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퀴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까본다고 하면은 탄핵할 건덕지는 없다고 합니다. 탄핵할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헌터 바이든을 이렇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또 탄핵을 하려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헌터 바이든이 좀 망나니 같은 그런 끼가 있지 않습니까? 마약도 많이 하고, 뭐 이런 후커들이랑도 뭐 많이 자고, 여자들도 막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뭐 후커들의 뭐 아이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 뭐 총도 지니고 다니고 불법적으로, 거기에다가 뭐 중국이랑 이렇게 뭐 트레이드 하는 거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또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헌터 바이든이 이렇게 한 일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불법적으로 한 일에 대해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이 연관이 있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을 지금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얘기를 하고는 있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이 탄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도 이 공화당 내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렇게 흠집을 내려고 계속해가지고 이 정치적인 쇼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계를 이렇게 계속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도 쇼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요. 트럼프는 더 심하죠. 트럼프는 진짜 이 정치 쇼의 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들도 엄청난 이 쇼를 이렇게 또 잘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쇼에 좀 잘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트래비스 킹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군 병사가 남한에 있다가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넘어간 이 월북을 한 그 사건이,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달 만에 북한에서 이렇게 쫓겨났다고, 북한에서 이제 추방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스웨덴에서 이렇게 중재를 잘 해가지고 북한이 그래? 그러면 뭐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으로 이렇게 또 추방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트래비스 킹이 드디어 미국 이 텍사스 군사 기지에 이렇게 도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안전하게 이 북한에서 이렇게 또 나온 곳에 대해 가지고 미국은 북한한테 고맙다, 이렇게 또 안전하게 잘 이렇게 또 추방을 시켜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트래비스 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빠져나온 곳에 내 가지고 북한한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북한에서도 이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 사람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군 병사이기는 미군 병사이지만 좀 낮은 그런 급의 이 미군 병사에다가, 그리고 이 미군 병사가 이 한국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좀 흑인도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에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트래비스 킹이라는 이런 흑인 군사는 별로 뭐 건덕지가 없어 보이는데,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중국으로 추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LA 근처에 있는 뉴스를 또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서던 캘리포니아 기름값 미쳤습니다. 어제 단 하루 만에 13센트나 이 기름값이 올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의 이제 평균 기름값을 본다고 하면은 6불 30이라고 합니다. 그냥 레귤러 그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게 LA 근처로 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의 기름값이 6불 30까지 올랐대요. 지금 미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그러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뭐 텍스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 리파이너리, 이 정유소들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폭리를 이렇게 더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서로 이렇게 또 싸우게 되면서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전체가 미국 내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싸거든요. 미국의 평균을 본다고 하면은 한 3달러 막 90센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6달러 30센트,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늘만 13센트가 올랐다고요. 미쳐버리는 기름값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진짜 이 전기차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행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이 프리우스 이 플러그인을 사지 않았습니까?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제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을 전기를 다 쓴다고 하면은 이렇게 꽂아두거든요.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을 이렇게 또 꽂아준다고 하면은 110V로 이렇게 또 충전한다고 하면은 이제 3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220V로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이거를 충전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11마일 정도, 11마일에서 한 12마일 정도 이 로컬에서 이렇게 또 다닐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계속 꽂아두면서 이 프리우스를 이용을 하는 것은, 여기 동네에서는 그냥 이 닛산 리프 이 전기차를 타고 돌아다니지만, 그런데 뭐 LA를 가거나 카바존 아울렛을 가거나 좀 먼 데를 갈 때는 무조건 이 프리우스 이 플러그인을 이렇게 또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기름을 넣는데, 엠프티에서 이렇게 기름을 넣는다고 하면은 8갤론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코스코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40달러니까 다 차더라고요. 그리고 이 8갤론으로 얼마만큼 이 프리우스 플러그인이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전기를 충전을 한 것도 있지만 대략 한 550마일을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대박이다. 프리우스 플러그인 진짜 대박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전기를 이렇게 또 충전을 한 것도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 전기 충전을 한 거랑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70mpg가 나오더라고요. 전기를 충전을 했었을 때, 전기를 저는 항상 이렇게 또 충전하기 때문에 전기를 충전하면서 이렇게 장거리를 왔다 갔다리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야, 70mpg라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대박이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기름값이 비쌀 때에는 이런 전기차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이 필수이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와이프만 그 BMW 7 시리즈 이렇게 또 타고 다니는데 그 BMW 7 시리즈도 제 와이프만 이렇게 또 타고 다니다 보니까 거의 안 나가거든요. 가끔 이렇게 애들 픽업 가거나 그럴 때만 이렇게 또 쓰기 때문에 지금 기름을 넣은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거의 다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할 때는 다 이 전기차 아니면 이 하이브리드 이렇게 또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요즘 들어가지고 진짜 살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별로 돈이 안 들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들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잘 다니는데 아마도 이 프리우스 이 플러그인 때문에 제 컨텐츠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이제 로또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팔리고 있는 로또를 본다고 하면은 슈퍼 로또가 있고요. 이 메가 밀리언즈가 있고 그리고 이 파워볼이 있는데 이 파워볼이 또 안 뽑혀가지고 계속 이 상금이 올라가더니만 드디어 800 밀리언 달러를 넘어섰다. 8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8억 달러라고 한다고 하면은 한국 돈으로 이제 또 1조입니다. 1조. 또다시 당첨금이 1조래요. 와, 지금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여기 뭐 서든 캘리포니아 뿐만이겠습니까? 미국 전역으로 하는 이 파워볼, 이 로또가 아니 1조가 넘는 게 너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안 뽑힌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이렇게 또 1조가 또 당첨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상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장 정도 살 거고요. 한 장이라고 해봤자 이제 2달러거든요. 2달러 정도 이렇게 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이라고 합니다. 얼바인에 있는 어느 이제 에이션 여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에이션인데 아마도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 중국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름은 수롱리라고 합니다. 수롱리. 아마도 이제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면서 이 사람이 렌트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얼바인을 본다고 하면은 괜히 또 렌트가 비싸거든요. 그러면서 렌트 사기를 치면서 자그마치 20만 달러나 이렇게 또 삥땅을 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경찰이 이 썩을 놈의 이 사기꾼도 이렇게 또 잡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이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제가 힘들 때 이런 사기꾼 같은 시기들이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또 삥땅을 치고 다닌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렌트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렌트를 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주인이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또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 이 사기꾼들이 진짜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당해 낼 수가 없겠죠. 어쨌든 좀 조심하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또 얼바인입니다. 제가 이 얼바인 근처에 있는 이 백화점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우스코스트 플라자 여기 이 백화점을 자주 가가지고 또 영상도 찍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이 사우스코스트 플라자에서 이 얼바인 주민이 여기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집을 가는데 그런데 어느 한 남성이 그 뒤를 이렇게 밟았다고 하네요. 그 뒤를 밟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 여성을 이렇게 또 강도짓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 여성이 이렇게 뭐 들어가다가 이렇게 뭐 들어갔나 보죠. 이렇게 또 강도를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거의 20만 달러나 털렸다고 합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부자인 여성을 이렇게 또 쫓아가가지고 이런 계획적인 범죄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얼바인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많나 봐요. 어쨌든 이 여성의 집을 이렇게 또 쫓아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강도 행각을 벌여가지고 20만 달러에 이렇게 또 털었다고 하니까
엄청나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강도나 이런 좀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이 정상화로 가다 보니까 이런 잡음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더 조심하면서 이렇게 또 살해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미국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IMF 있지 않습니까? IMF에서 미국한테 지금 경고를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아마도 다음 주 중으로 이 미국이 이 연방 정부가 이 셧다운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 공화당 강경파들이랑 이 공화당 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스펜딩 빌이 지금 패스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어쩌면은 이 다음 주쯤에 이 미국의 연방 정부가 셧다운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MF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피할 수 있는 리스크다. 제발 좀 피해라. 빨리 이 스펜딩 빌 이렇게 또 패스를 해가지고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라라고 IMF에서는 경고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 미국의 연방 정부가 셧다운이 된다고 하면은 그 경제적인 타격은 어마무시할 거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IMF에서는 이거 진짜 쓸데없는 리스크인데 이 리스크 빨리 좀 어보이드를 해라. 빨리 좀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메칼티한테 계속해가지고 이 무거운 짐, 이 압력이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칼티는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민주당한테 우리 그 요구를 빨리 좀 들어달라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그럴 수도 없죠. 공화당의 그 요구를 모두 다 이렇게 또 들어준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또 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화당 내에서 지금 싸우는 것들 때문에 이 강경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공화당 내에서 빨리 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좀 불안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자칫하다가는 침체기로 급속도로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더 가디언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지구 밖에 이 우주에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하면서 하는 그런 애스트로넛 있지 않습니까? 그 애스트로넛 미국인하고 그리고 러시아인하고 우주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연구 같은 것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 우주 쓰레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맞게 되면서 이 우주선인가 그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망가졌다고 하네요. 뭐 냉각수가 뭐 터지는 등 막 그래가지고 그게 망가져가지고 원래는 한 몇 개월만 이 우주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내려올 그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거의 400 며칠 동안 우주 겉에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됐다고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이 연구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계속하다가 이제 결국에 드디어 어제 이 우주인들이 미국인하고 그리고 이 러시아인 우주인들이 드디어 지구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년 넘도록 우주 밖에서 계속 이렇게 또 생활을 하다가 어제 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어느 이제 사막에 이렇게 잘 착륙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잘 안전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이 우주인들한테 이 나사 또 연구원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이 나사 연구원한테 소감이 어떻느냐라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 좋다. 지구에 돌아오니까 집이지 않습니까? 지구로 돌아와서 너무나 좋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정말 다행이지 않나. 이 우주에서 와 만약에 사망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무서울지 진짜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정말 다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 정부가 이 중국의 이 해커한테 또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중국의 해커가 미 정부 이메일에 이렇게 또 해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들어와가지고 6만 개의 이메일이 또 이렇게 또 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또 털린다고 하면은 또 이 세큐리티 같은 것들에 또 많은 구멍이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실히 중국하고 미국은 좀 적대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중국은 러시아랑 이렇게 쎄쎄쎄 하면서 붙어 먹으면서 이 미국을 계속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것 같고 미국도 계속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계속 좀 적대적으로 이렇게 또 대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네요. 그러면서 여기 워싱턴 포스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이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서는 이 홈스쿨링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애들을 보내지 않고 이제 집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또 가르치는 그런 이제 홈스쿨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홈스쿨링을 가장 많은 이유가 이 릴리저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 집안에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또 홈스쿨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 이유가 변했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홈스쿨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미국의 학교가 너무나 위험하다. 미국의 학교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홈스쿨링을 한다고 하네요. 야, 이거 진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위험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학교가 이런 총격 사건들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지금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학교에 보냈다가 만약에 총격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학교에 보내기가 무섭다라고 하면서 그냥 집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는 이 총기에 관련해가지고 관대한 사람입니다. 총기를 또 좋아하고, 그리고 이 공화당들을 본다고 하면은 총기 이런 협회들에서 엄청난 로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를 웬만하면은 더 많이 풀 수 있으면은 더 많이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총기가 많이 풀린다, 이런 총기 관련 사건 사고들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욕타임즈를 본다고 하면은 이 라스베가스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라스베가스 호텔이랑 뭐 그런 것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 라스베가스에서도 이런 호텔 종사직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노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노조에서 95%이 투표율로 우리들도 이 스트라이크를 하자 라고 이렇게 또 표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호텔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레스토랑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도 이 레이즈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하는 그런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시다시피 지금 자동차 3사 이 노조에서도 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트라이크 비슷하게 여기 라스베가스 허스피탈리티에 종사를 하는 그런 이 호텔직 이런 이 서비스직에 종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스트라이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여기서도 이 스트라이크를 해, 여기서도 스트라이크를 해, 그리고 뭐 LA에서도 뭐 얼마 전에 작가들의 스트라이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LA에서도 이제 또 다른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도 이렇게 또 스트라이크를 한다고 하면은 좀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NPR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엊그저께인가 이제 올라온 뉴스인데, 이 미국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미국을 입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비자를 이제 면제를 해주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에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비자가 90일 동안 이렇게 또 프리라고 하네요. 뭐 어쨌든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뭐 서로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5%, S&P 500은 0.8%, 그리고 나스닥은 1.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속 내려갈 수는 없다. 이렇게 바운스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공을 이렇게 이 계단 밑으로 이렇게 던질 때에도 공이 이렇게 쭉 내려가지가 않고 이렇게 뚱뚱뚱 튀면서 내려가잖아요. 아마도 이게 지금 튀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나쁜 뉴스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주식시장은 계속 좀 내림세로 가지 않을까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서 여기 메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탑 인베스터들, 탑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이 좀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코노미도 이렇게 또 무너질 것이고 이 마켓도 무너질 것이고 여러 가지 좀 균열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CNN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주식시장에 그 익스트림 피어 있지 않습니까?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익스트림 피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 달 전이죠. 몇 달 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또 파산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익스트림 피어가 이렇게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덜 하게 되고 뭐 주식시장 많이 내려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또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골드바 있지 않습니까? 골드바를 이렇게 또 많이 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여기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이라고 합니다. 엊그저께인가 코스코에서 골드바 1온즈짜리를 이렇게 또 팔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이 보통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이 코스코에서 이렇게 또 1온즈 바를 이 골드 바를 이렇게 또 팔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원래 1,900달러인가였는데 뭐 1,800 얼마로 이제 조금 이렇게 또 싸게 해서 이렇게 또 팔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재고가 동일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익스트림 피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극단적인 공포, 인베스터들이 어마무시한 공포감을 이렇게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금을 사서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코스코에서 금을 팔자마자 몇 시간 내에 이렇게 또 동이 났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지금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이렇게 또 나왔는데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20만 건만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아직도 미국은 extremely low 실업자들 수가 어마무시하게 적은 상태에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는 이 실업자들의 수가 더 늘어날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를 하고 있는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어마무시하게 해댔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또 많다 보니까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은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은퇴를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일손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는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누군가를 자른다고 하면은 앞으로 누군가가 더 필요로 할 때 절대 사람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웬만하면은 해고를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실업자들 수는 계속 적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업자들 수가 적다 보니까 이 잡 마켓들도 아직도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경제는 계속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워크포스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또 은퇴를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전부 다 이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일을 이렇게 또 찾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 노숙자로 되고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 메타에서 새로운 VR 기기를 지금 또 내놨다,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메타 퀘스트 3라고 합니다. 이 메타 퀘스트 3를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500라고 합니다. $500로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애플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이 VR 기기를 이렇게 또 판매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 퀘스트 3랑 그리고 이 애플의 VR 기기랑 이렇게 또 경쟁을 할 구도로 이렇게 또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경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이 메타 퀘스트 3를 더 많이 사지 않을까. $500. 그리고 애플에서 내놓은 거는 막 몇천 달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몇천
$2,000짜리는 거의 안 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이 메타에서 VR 기기만 이렇게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메타에서 또 새로운 이 AI 챗봇을 이렇게 또 선보였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스북에서 아마 되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서 이 챗 GPT처럼 이렇게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AI 챗봇을 이렇게 또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페이스북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페이스북에 가셔가지고 이 AI 챗봇 이렇게 또 하는 것도 하면은 재밌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요즘 들어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플 이 아이폰 15 프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폰 15 프로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즘 들어가지고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리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사용자들이 지금 불만을 이렇게 또 표출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폰 15 프로를 이렇게 손에 들고 오락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오락을 이렇게 또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폰이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이 핸드폰이 너무나 뜨거워져가지고 도대체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불만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폰 15 프로랑 그리고 프로 맥스 요것이 아마도 조만간 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발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또 해결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화기가 뜨거워지는 이유는 성능을 엄청나게 발휘를 하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뜨거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능을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다음번 이 아이폰 15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 아이폰 15의 성능을 좀 많이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새로운 전화기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작인 이 아이폰 14 프로랑 그리고 아이폰 15 프로랑 이 성능이 비슷해진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제 와이프한테 이 아이폰 15 프로를 사주지 않았습니까? 제 와이프는 오락을 안 하다 보니까 전혀 뜨거운 것을 못 느끼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능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핸드폰을 쓰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 핸드폰 발열 같은 건 문제는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는 이 핸드폰에 카메라 성능 때문에 샀거든요. 카메라는 진짜 좋더라고요. 엄청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루시드 있지 않습니까? 루시드가 미국에서 이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우디아라비아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이 생산 기지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어제부터 이렇게 또 이 가동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루시드 이 전기 자동차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연간 한 5,000대 정도를 이렇게 또 생산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루시드를 본다고 하면은 가장 비싼 전기 자동차만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빨리 좀 싼 버전으로 $50,000나 뭐 $30,000 좀 싼 버전을 빨리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루시드의 전기 자동차를 본다고 하면은 성능도 굉장히 좋고 배터리도 좋고 뭐 다 좋다고 하거든요. 빨리 대중적인 모델을 내놓는 게 문제가 아닌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월스트리트존으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국제 유가가 또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제 유가가 거의 4%가량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공급 문제, 그리고 이 수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계속해서 수요 문제가 딸릴 것 같다, 이 공급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어제는 이 WTI 국제 유가가 상승을 이렇게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3-4% 이렇게 또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 또 오늘 본다고 하면은 오늘은 또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어제 또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또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뉴스입니다. 멕시코 카르텔, 이 몬테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몬테레이에서 시신이 훼손된 게 12구 정도가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또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이 멕시코 이 몬테레이를 본다고 하면은 이 몬테레이에
테슬라가 여기에다가 이 기가팩토리를 이제 만들려고 부지를 선정을 해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카르텔이 이런 치안 문제를 이렇게 또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멕시코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하네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멕시코에서 가장 큰 대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대기업이 5곳 중 하나가 카르텔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멕시코에서 이 페이롤 이렇게 이 봉급을 주는 그런 회사들을 본다고 하면은 가장 또 유명한 이 카르텔을 본다고 하면은 이 카르텔의 직원들 수가 15만 명에서 한 1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기업급의 이런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카르텔이 사람들을 막 잡아다가 막 못 자르고 막 토막 살인하고 그래가지고 막 시신들을 막 여기저기 버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대기업입니까? 빨리 멕시코 정부는 이 카르텔을 모두 다 소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몬테레이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이 멕시코에다가 기가팩토리 짓는 것을 철회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멕시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멕시코에서 얼마 전에 한 7명 정도의 티네이저들이 13살에서 뭐 16살 사이인가 티네이저들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실종이 됐는데 결국에는 6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한 명, 정말 다행히도 한 명은 이렇게 또 생존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멕시코에서는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어린 아이들, 이런 티네이저들을 이렇게 사살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비난이 어마무시하게 섞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또 이런 카르텔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멕시코는 이런 흉악 범죄가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멕시코 또 스페니쉬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멕시코에 많이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아니 멕시코 어떻게 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바하 캘리포니아나 뭐 그런 곳으로 이렇게 또 놀러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또 카르텔이 있을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괜히 또 빵당빵당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이 영국 있지 않습니까? 브리티시 에어라인에서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로 가는 어느 한 비행기였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이렇게 또 가는데 어느 한 이제 승객 옆에 한 70대 할머니가 주무시고 계셨대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옆에 누군가 탔는데 자고 있으면은 뭐 할 말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신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이 프랑스에 잘 착륙을 해가지고 내릴 때가 돼가지고 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안 깨어나고 계속 이렇게 자고 있었었대요. 그래가지고 승무원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깨웠는데 의식이 없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일이지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이렇게 또 불러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런데 심정지 상태였다고 하네요. 심장 마비를 이렇게 또 겪으셔가지고 이 비행기 타는 내내 사망한 채 이렇게 있었었던 거예요. 와, 그러면 그 옆에 탔던 사람은 옆에 할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채로 계속 옆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좀 섬뜩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73세 할머님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비행기를 탈 때에는 뭐 기압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저한테 제2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아르헨티나 있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르헨티나가 계속해가지고 진짜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계속 겪고 있으면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뭐 120 몇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의 퍼버티 있지 않습니까? 극빈층, 이 극빈층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 중에 거의 반 한 40% 정도는 극빈층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달러 환율은 뭐 미친 듯이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구구파 이 대선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미엘리라고 하는 이 구구파 이 대선 후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아르헨티나 이 페소 환율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바에야 우리들은 네, 그냥 이제 달러를 쓰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네, 중앙은행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그냥 이 페소를 완전히 져버리고 이 달러만 쓰자. 달러화로 이렇게 네, 우리 국가를 운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요번 이제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르헨티나가 이 미국의 속국으로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기 나라의 화폐를 버린다라는 것은 미국의 이 똘마니가 되겠다라는 그런 소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누군가의 똘마니가 되는 게 더 나은 스타일이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아니 이렇게 국정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될 바에야 그냥 완전히 구구파 이런 사람을 뽑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인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아르헨티나의 미래가 계속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